안녕하십니까, 슈퍼맘 박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약속드린 듯이 영영사전, 영영한사전, 그 다음에 팔봉의 패턴회화 암송법, 다계국어 시간 분배법, 다계국어 시간 차 두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언어별 분배법, 그 다음에 메이크업 라방, 오늘 뭐 쉐딩과 눈썹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막 급히하느라고 막 짝짝이 되고 난리도 아닌데, 겉눈썹 그리는 게 사실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 라방 때 겉눈썹 편은 한 1에서 10탄까지 있을 수 있어. 눈썹 속안에 올 집어넣는 방법, 마스카라, 투명 마스카라로 눈 앞산 채우는 방법, 각도 있게 그리는 방법, 연필로 그리는 방법, 아이섀도우로 그리는 방법. 5분짜리 화장, 빠른 시간 안에 중간 생략 많이 하고 5분 안에 끝내는 그런 화장 메이크업 있죠. 등등등. 그래서 오늘은 좀 1탄 중에 1탄 그거 하나 갖고 한번 얘기를 할 거고요. 저도 제 쌩얼에 제가 놀라서 반연구했어요. 모나리자가 되어갑니다 진짜. 그러면 다계국어 강연을 지금부터 미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강연이라서 아마 여러분들 참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월화수목금토일에 있을 때 제가 반드시 연결해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최소한 4일을 하면 효과가 굉장히 크고, 그래도 봐줄 수 있을 건 주 3일. 그런데 주 2회 절대 다계국어 그 해당 언어 실력 안 늡니다. 최소한 우리의 뇌에 주 4일은 때려 박아야 언어가 되게 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 4일짜리 한 묶음, 주 3일짜리 한 묶음으로 저는 했는데, 영어는 무조건 매일 해달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시간표 잘 짜겠지만 매일 뭐 리딩 10분, 책을 10분씩 읽고, 코스북, 오코풀, 에코풀 5분씩 풀고, 리더스, 액티비티북, 영어는 한 두세 개 잡아도 되고요. 그래서 영어도 월화 동안은 코스북, 책 읽기는 매일 한 권씩 얄푼한 거 읽고, 수목 동안은 뭐, 금토는 뭐 해서 영어는 하루에 10에서 20분 동안 매일 하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월화수목 동안에 아침에 너무 바쁘다 그러면 학교 갔다 와서 오후에 한 대여섯 시라도 10분에서 20분 잡는다. 그래서 그게 20분이 줌 수업으로 20분을 때워도 됩니다. 그리고 보카파닉스를 5분을 하고, 팔봉이 패턴화를 5분을 하고, 또 다음날도 보카파닉스 5분, 팔봉이 패턴에 5분, 그 다음날은 반대말 5분, 그런 다음에 기초동사 5분, 이렇게 해서 월화수목 프랑스어를 10분씩 5시부터 5시 10분까지 그렇게 한다. 또는 5시부터 5시 20분까지 줌 클래스를 한다. 뭐 이렇게 해서 프랑스어를 해. 그럼 이제 밥 먹고 좀 놀다가 저녁 때 7시부터 7시 20분까지 5분 5분 보카파닉스, 5분 5분 패턴웨아 스페인어, 그 다음에 수목은 5분 5분 기초동사, 또 수목은 5분 5분 기적의 세 마디 스페인어, 아니면 뭐 반대말 스페인어, 아니면 ELI 코스북, 이렇게 해서 또 하고요. 그렇게 해서 프랑스어를 10분, 스페인어 10분, 5시 때, 한 7시 때, 9시 때 정말 마지막 힘 끝바이 내서 일본어 10분. 이 10분도 월요일, 화요일은 보카파닉스 5분, 팔보기 패턴에 5분, 화요일도 보카파닉스 5분, 팔보기 패턴에 5분, 그런 다음에 수목은 기적의 세 마디 일본어 5분, 반대말 5분, 기적의 세 마디 일본어 5분, 반대말 5분, 이렇게 해서 월화 수목은 일본어까지, 프랑스어, 스페인어, 일본어, 그런 다음에 금, 토, 일 때는 러시아어, 뭐 독일어, 뭐 중국어,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항상 시간차를 두라고 했어요. 제가 왜 다계국어는 부패다 그러냐면, 면을 먹고 여러분들이 바로 면 안 먹어. 그러다 또 스테이크 갖고 오고, 또 그러다 갑자기 볶음밥 갖고 오고, 그러다 만두 갖고 오고, 약간 돌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차를 단 10분이라도 두는 게 되게 중요하고, 자,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음식의 언어를 시간차를 둬서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짜장면, 스파게티, 냉면, 우동을 매일 10분씩 시간차를 둬서 하루에 4개의 면, 짜장면, 스파게티, 냉면, 우동 먹을 수 있냐? 먹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한 줄씩 먹으면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한 그릇씩 먹으면 못 먹어요. 자, 냉면 한 그릇! 겨우 먹었는데 10분 뒤에 스파게티 한 그릇! 또 10분 뒤에 자, 이번엔 짜장면 한 그릇! 못 먹어요. 그러면 그날 하루는 버텨. 다 한 그릇씩 먹고, 아이고 배 떠져, 아이고 똥 싸면서 설사하고 먹을 수는 있겠지만, 화요일서부터 거의 살려주세요, 토할 것 같아요. 아마 양의 기겁을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딱 한 줄씩, 월요일날 스파게티 이태리어 한 줄, 더 없어 엄마? 내일 줄게. 내일 한 줄 먹어. 오후에 짜장면 한 줄, 더 없어? 내일 한 줄 더 줄게. 그렇게 해서 주 4일 한 줄씩만 줄면 애는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월화수목 한 줄씩, 그 다음 주에도 월화수목 한 줄씩 주면, 정말 6개월 동안 한 줄씩 주면
어떻게든 애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양의 욕심을 내는 순간 애는 즐겨 먹지만 다음날은 안 먹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양 조절에 실패하는 사람이 매일 꾸준하게 하는데도 실패하고 장기전에서도 실패합니다. 그리고 우리 애가 심드렁했느니 뭐니 말이 많아요. 짧고 굵고 가늘고 길게가 돼야 돼. 다시 한번 짧고 굵고 가늘고 길게. 장기간 스터디, 장기간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그거예요. 짧고 굵고 가늘고 긴 면발 하나를 준다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복합파닉스를 현진이랑 할 때 제가 이제 프랑스판 이거를 이제 옛날에 했을 때 딱 요거 두 개 있어요. 이 장갑 강 이거 뒤 그 색칠하면 안 돼? 내일에 내일에 내일 하자고. 그다음에 이제 색칠 신나게 하면서 채트송 듣고 있어. 알파벳 이름은 발음은 오늘은 여기까지. 네. 오늘은 스파게티 한 줄이야. 이걸로 끝을 내야 돼요. 이러면 그 다음 날도 한다고요. 그리고 어제 먹은 맛도 기억을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이러면 남편이 옆에서 엄청 웃더라고요. 거의 현진이의 심리를 가지고 노는 게 너무 이제 웃기되는 거예요. 기억이 나네. 제가 이제 양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번 종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주의 4일 동안 연타로 짜장면 먹으려고 하면 한 올씩 먹으면 6개월 동안 먹을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면에다가 우리가 조금 장난질 믹스 매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김치로 얘기한다면 자 월화수목 김치만 먹는다? 좀 지겨워. 아무리 한 입만 준다 할지라도. 그런데 월화는 김치 생김치 먹어. 근데 수목은 김치찌개를 줘. 그러면 오 이건 또 참맛. 김치에 손도 안 대. 김치찌개만 살벌하게 먹어야 되겠죠. 매일 이제 스테이크만 월화를 먹어. 수목도 스테이크지만 아이 이럴 수 있어요. 아무리 한 점이라도. 근데 월화는 스테이크인데 수목은 갑자기 양념 달짝지근하게 한 바베큐 고기를 준다? 그럼 또 색달라. 똑같은 고기인데 그러면 엄청 먹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아까 언어를 월화수목 프랑스어를 5시에 하고 7시에 스페인어를 월화수목 저녁 9시에 러시아어를 월화수목 한다 그럴 때 복합파닉스만 10분 하면 재미없다 이거예요. 뭐 페토네아하고 복합파닉스 페토네아 같은 반찬 2가지. 그런 다음에 갑자기 반대말 기적의 3마리. 뭔가 이렇게 반찬의 메뉴가 조금 뒤섞여 있어야 이게 재밌지. 우리 반찬도 여러 가지 먹잖아요. 반찬 딱 2개만 먹지 않죠. 그래서 저는 반찬 이론 중에서도 밥과 반찬 이론을 되게 중요시 생각해요. 밥을 많은 양을 안 먹더라도 밥은 어떻게든 먹잖아요. 밥하고 국, 밥하고 반찬. 그러니까 이게 밥이라고 치면 밥은 꼭 한 페이지라도 내가 먹어줘야 된다. 그러면 월화수목 다 한 페이지 먹는 거야. 이것도 꼭 빼놓을 수 없는 김치야 혹은 국이야. 매일매일 밥하고 같이 따라 붙는. 그럼 요것도 한 페이지는 매일 가. 반대말이나 기초동사나 뭐 이렇게 해갖고 요거를 좀 믹스 매치를 해야지 똑같이 가는 거보다는 여러 개 믹스 매치하는 게 다개국어가 장기전으로 갈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저랑 현진이는 프랑스나 뭐 다른 나라 언어의 만화를 처음부터 봤을 때 만화가 자기네들식의 막 말을 미치도록 빠른 속도로 하는데 만약에 기적의 3마디나 기초동서나 기초어휘나 팔봉이 패턴이나 복합파닉스에 통해서 수많은 어휘와 단어를 알았다면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보면 들리는 소리가 많았을 거예요. 저는 유튜브 보면 빵 터진다 그런 말 믿지도 않아요. 들리지가 않고 멍 때리고 어느 날 보니까 이러고 있더라고요. 프랑스어 좀 귀에 좀 익히라고 유튜브를 틀어줬는데 이러고 있어요. 왜? 모르는데 그냥 듣는 거예요. 누군 그러죠. 몰라도 계속 들으면 귀가 뻥 트이고 어느새 말을 하고 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는 게 있어야 들린 다음에 그걸 기억하고 내가 말을 하는 거지 모르는 거 그냥 들른다고 절대 터지진 않아요. 저는 절대적으로 믿는 게 기초의 어휘력과 패턴 뼈대 문장력 파닉스력이 바탕이 돼야지 모든 게 터지고 나오고 읽게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계속 그랬죠. 입 근육에 훈련이 있고 목청을 크게 읽어야 진짜 자기 언어가 돼요. 작게 웅얼거리면 절대 말은 늘지 않아요. 그래서 울트라 슈퍼 뻔뻔 빅 보이스로 외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큰 소리로 막힘없이 암송하는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건데 틀려도 시도해보면서 빨리빨리 하고 아이들은 부모의 틀린 발음을 따라하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펜으로 찍어서 나온 발음 인강 들으면서 나오는 발음을 똑같이 따라하니까 원어민 발음은 차고 넘칠 정도로 주변에 많으니까 여러분들 엄마표 외국어 할 때 하루아침에
갑자기 아이의 발음이 좋아지진 않습니다만은 정말 오버스럽게 같이 컨셉으로 외치는 걸 여러분들이 뭐 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애들도 따라해요. 아이들은요 엄마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기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흥이 넘치거든요. 흥이 넘치고 막 비트 있게 따라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막 아까 같은 것도 깡병도 이것도 안 되면 깡병장바띠 깡병징아띠 깡병장아띠 깡병장아띠 깡병 하면서 혼자 막 생쇼를 엄청 해요. 여러분도 부모의 틀린 발음 때문에 겁내지 마시고 원어민의 정확한 발음과 액센트는 펜, mp3 뭐 영상 많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동 발사 뿡이 될 때까지 많이 들려주시고 많이 외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꼭 오늘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외국어는 엄마가 가르쳐주는 티칭이 아니야. 엄마표 외국어는 이끌어주는 코칭. 야 이렇게 해보자 어때 이렇게 해보자 하면서 함께하는 팀칭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티칭보다 더 좋은 거야. 티칭보다 더 좋은 게 요즘은 팀칭이라 그러죠. 너랑 나랑 한 팀이야. 프로 운동선수들 보면 다 코치가 있잖아요. 천재적인 선수가 무슨 코치가 왜 필요해. 근데 그 코치가 필요한 이유는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멘탈을 잡아주고 흔들릴 때마다 잡아주고 갑자기 주저앉을 때마다 일으켜 세워지는 그 멘탈 코치가 필요해요. 기술 자체를 가르쳐주고 여러분이 외국어를 공부해서 가르쳐주라는 게 아니에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처음 시도해봤어요. 정말 욕심 내려놓고 외치기 했는데 부담 없어서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에 가까운 노출이 제일 중요하다. 빈도보다 진도. 외국어는요 그냥 다른 과목과 달리 그냥 많이 들으면 기억이 나. 나는 지금도 스파시바라는 거가 자꾸 하도 들으니까 스파시바가 땡큐가 자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스파시바. 근데 이 독해력이 폭발적으로 늘거나 회화력이 폭발적으로 느는 거는 결정적인 이 진입로가 바로 이 패턴 뼈대 문장을 몇 개를 알고 있느냐예요. 어휘력과 독해력의 싸움이기도 해요. 뼈대 뒤에 어떤 말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자꾸 보면 이제 그 말의 뜻이 확 한 방에 익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소위 이제 아이들의 리딩이 답보 상태가 막히는 경우가 딱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어휘력이 너무 부족해갖고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을 때 또는 하나의 그 청크 덩어리로 된 그 뼈대 문장이 탁탁탁탁 한 방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는 수가 몇 개 안 될 때 독해력의 통로가 막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까지 했던 왕기초 어휘나 파닉스 이게 이제 다 집대성된 게 뼈대 문장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패턴 회화를 읽을 때도 되게 저만의 법칙이 있는데요. 방법이 뭐 다 다르겠죠. 저는 항상 생각할 시간을 많이 줘요. 맨 처음에 그냥 한번 찍어보라 그래요. 그러면 Dans module, voilà. 나오겠죠? 그러면 무슨 뜻인지 벌써 그림 보고 상상을 1초만 딱 해요. 그런 다음에 Dans module, 우유 주세요. voilà. 여기는 소리 안 나옵니다. 이거 찍어놔죠. 그러면 여기 있어요. voilà. 그리고 챈트를 따라요. Dans module, 여기 있어요. voilà. 우유 주세요. Dans module, 여기 있어요. voilà. 그러면 신나게 나도 몇 번 따라해. 근데 내가 따라하고 있는 게 정확한 발음인지 아닌지를 내 귀를 의심할 때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 100% 완벽하게 가깝게 발음 기호를 쓴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꼭 이걸 뒤를 봐요. 우유 주세요. 그리고 Donne moi. 오케이. 그런 다음에 다시 Donne module. 이렇게 해갖고 내가 다시 한번 책을 안 보고도 저 혼자도 되게 많이 말해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한국말도 같이 해요. 왜냐면 그걸 해석하면 안 돼, 뭐 안 돼 그러지만 철저히 ESL 환경이에요. 다른 나라 말이에요. 몇 번 나한테 익숙해야 돼요. 그 다음이 쉬워져요. 왜냐면 덤모아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덤모아 앙 야후트 그런 다음에 얘를 안 보고 갑자기 그림만 보고 혼자 말해요. 문자로도 보고 그림으로도 보고 양쪽으로 계속 보고 내가 진짜 뜻을 아나를 이제 또 한 번 다시 봐요. 얘만 보고 내가 그림의 힘을 빌었나? 다시 한번 우유 주세요. Donne-moi du lait. Voilà. 그 다음에 요구르트 주세요. Donne-moi un yaourt. Voilà. 아 이렇게 바로 튀어나오지 않지? Donne-moi un yaourt. Donne-moi un yaourt. 제 자신한테 계속 마법의 주문을 걸어요. 이 두 문장 하는데 정확하게 지금 1분 40초 걸렸어요. 이렇게 혼자 미친년처럼 떠들어대는데 제가 영영한 사전 얘기를 했잖아요. 영영사전이 제일 중요하다. 지금 콜린스 사전이 이제 곧 공부가 시작되는데 제가 들었던 청천벽락의 소식이 굉장히 몇 개가 또 단종이 됐더라고요. 아니 이 단어 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 단어 지금 집에 있는 사전에 다 이 단어가 없을 거예요. 이거는 근데 우리가 샀던 미국 교과서 이런 거에 다 나와 있는 단어인데도 그냥 기본적인 쉬운 사전에서는 이 단어가 이게 안 나와 있어요.
salivate. 침을 흘리다. salivate. 이 salivate라는 단어를 그냥 찾으면 잘 안 나와 있어요. 왜 안 나와 있을까? 과학적인 용어, 미국 교과서 속에 있는 용어, 우리나라 중3에서 고1 애들이 쓰는 용어인데도 이 단어도 레벨가 높아서 스쿨 딕셔너리나 learners 딕셔너리에는 거의 다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집에 있는 사전 찾아보세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드밴스 사전이 결국은 필요해요. 미국 원어민들이 보는 콜린스의 사전들이 디자인적으로 화려하진 않을지언정 참 잘 돼 있거든요. 이제 영영 사전이 되게 설명이 편해요. 그리고 예문이 기가 막혀요. 뜻이 막 8, 9개가 다 중요할 때가 있잖아요. 두루두루 쓸 때. 그 8, 9개를 다 완벽하게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큰 두꺼운 영영사전도 꼭 갖고 있는 게 거기에서 다른 데서 없는 단어를 막 다 찾아내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진이한테 선물로 막 입담하는 사전도 주고 제 사무실에서 라방할 때 여러분들 보면 뒤에 콜린스 쫙 시리즈 있잖아요. 책값, 사전값도 더럽게 싸갖고 그거 다 구비해도 뭐 10만원 안팎밖에 안 들었는데 영영사전을 읽을 때 영영으로 끝나면 90%면 다 좋아요. 근데 마지막 1%가 그래도 이해가 막 안 갈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영영한 사전 또는 그 나라의 가장 유명한 사전 콜린즈의 영한 사전으로 가면 금상첨화입니다. 우리나라 사전을 비하한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전이나 뭐 이거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쿨톤과 웜톤을 한번 제가 차이를 보여드린다면 바로 이겁니다. 요거는 굉장히 따스한 브라운이고 요거는 되게 차가운 브라운이에요. 쿨톤과 웜톤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회색빛이 돌고 요거는 굉장히 노랑빛이 돌고 쿨톤과 웜톤의 브라운이 다 달라요. 요것뿐만 아니라 에뛰드 것도 많이 쓰는데 에뛰드도 이게 웜톤이고 요게 쿨톤이란 말이에요. 쿨톤은 약간 회색빛 그리고 요거는 아주 그냥 누렁빛이 도는 갈색과 쿨톤과 웜톤이 있죠. 브러쉬가 좀 큼지막한 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거 링크서부터 다 요거 했던 요거 링크서부터 다 보여드릴 텐데 쉐딩이라 그러죠. 쉐딩은 무조건 큰 붓이어야 돼요. 절대 작은 붓은 안 돼요. 왜냐면 이게 큰 붓으로 할 때 넓게 퍼지고 가루가 한 군데에 뭉치지 않기 때문에 좀 큰 붓 둥글둥글 이렇게 넓적해야 돼요. 둘 다 다른 회사인데 수치 많고 둥글둥글 크고 넓적해야 돼요. 이런 거 한 7,000원, 8,000원 밖에 안 해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쿨톤이냐 웜톤이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퍼스널 컬러 체크 유튜브로 보면 되게 많이 하는데 제가 굉장히 막 분홍색 옷을 입으면 그날은 쿨톤으로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제가 따스한 갈색 옷이나 레몬색이나 주황색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면 나는 화장품도 내 옷에 맞춰서 웜톤으로 가야 돼요. 따라서 항상 투톤 돼 있는 걸 사시면 좋겠어요. 연한 색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한 색을 슉슉슉슉슉 돌린 다음에 한번 툭툭 쳐진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를 볼 때 보면 한번 그리자. 이 눈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안에 넘어오면 안 돼요. 이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절대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연한 걸로 먼저 이 바깥쪽으로 해야 되는데 절대 여러분들이 앞에서 볼 때 이 밑으로 내가 너무 안으로 들어와. 이 눈꼬리 밑에 이거를 딱 졌을 때 이 안으로는 절대 넘어오면 안 돼요. 여기 안만 이렇게 동글동글 해갖고 해대 여기서부터 쫙 선을 걷을 때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 입술 여기까지 넘어오면 안 돼요. 절대 여기를 넘어오면 안 돼요. 이 바깥에서만 그냥 둥글둥글 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장비빨이에요. 절대 얘네들이 심각하게 진한 색으로 나를 가리면 안 돼요. 그러면 나 쉐딩했다 이런 티가 나요. 제가 알려주는 요 제품들이 분명 칠했는데 뭐 바른 거 맞아랄 정도로 발색이 되게 연하고 약해요. 그런데 여러 번 해주면 계속 그림자를 만들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연하게 먼저 연한 걸로, 그런 다음에 색깔 나는 걸로, 그것도 아무리 해도 색깔이 거의 안 난다 그래. 한 뜻 안 한 뜻 같은 발색이 나는 블러셔랑 한 뜻 안 한 것 같은 그 쉐딩을 해주는 쉐딩을 고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데이지크라는 데인데 데이지크 걸로 하거나 아니면 에뛰드 하우스의 이 투 컬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진짜 연한 색으로 이번에 붓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연한 색으로 여기만 계속, 그래서 여기도 같이 따라가야 돼. 얼굴 앞에서 보면 계속 사이즈의 차이를 보세요. 그리고 저는 항상 여기도 많이 해요. 지금 앞머리를 가려서 그렇지 앞머리 완전 이렇게 벗길 때는 여기 이마가 넓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계속 연한 걸로 먼저 레이어링 3번,
그럼 도대체 저거 한 거야 만 거야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돼야 돼요. 연한 걸로 아까 깔아줬기 때문에 막이 생긴 거죠. 연하게. 그럼 이제 실패할 일이 없죠. 이렇게 감싸듯이 이제 절대 이 안으로는 들어오서 안 돼요. 그 다음에 얘를 먼저 여러 번 레이어링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됐죠. 그럼 벌써 저는 그림자가 세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이미 저는 제 실제 얼굴 사이즈보다 되게 좁게 나오고 있어요. 이제 데이지크 거가 요즘 최고 인기죠. 데이지크 거 투쿨 포스쿨 거 계속 빙글빙글 그 다음에 이거 빙글빙글 해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 정도로 이렇게 갸름하게 나오면 딱 여러분들께 오늘 너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Thank you very much. Have a nice day. Bye bye.